안녕하세요, 뿌락입니다. 뿌하. 오늘은 90개 42만 5천원에 첨프모하면 51만 5천원입니다. 엊그제 그 우아한 형제들의 매각설 기사가 또 나왔어요. 현지에서 DH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. 근데 요거 처음에 원래 김봉진 의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, 어쨌든 김봉진 사장이 이거를 딜리버리 히어로에, 그때 당시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우한 형제들을 4조 7,500억으로 평가를 했었답니다. 그리고 지분의 87%를 매입을 했고 13%는 자연스럽게 이제 DH 지분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해서, 그때 당시 김봉진하고 그 간부진들이 갖고 있던 주식 13%를 제외한 87%를 매입을 했어요, DH에서.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너네 DH한테 너네 우한 형제들 사고 싶으면 요기요 매각해 라고 해서 DH가 요기요를 매각을 하고 우한 형제들을 매입을 한 거예요. 그때 당시 매입가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조 1300억 조금 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매각설이 나왔는데, 일단 요 회사의 장점은 다 캐시죠. 엄청난 캐시카우예요. 1년에 뭐 영업이익 7천억, 6천억 이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, 더군다나 다 현금이잖아요, 이게. 물론 뭐 우리가 결제할 때는 카드지만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, 뭐 어음이나 채권 이런 게 아예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회사기는 합니다. 꼴랑 4조 넣고 매해 6, 7천억씩 남겨먹는 거니까 메리트가 좀 있죠. 더군다나 이 지금 배달업에는 신규 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난 자본금을 때려 넣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. 근데 이거를 매년 뭐 2조가 적자가 날지 3조가 적자 날지 몰라요. 두 해 안에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거고, 엄청난 그 프로모션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, 기사들한테도 돈을 좀 풀어야 돼요. 근데 이게 한 해에 1조, 2조 적자로는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진입도 쉽지 않고, 그리고 그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. HY 한국야쿠르트가 부릉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배달업에 뛰어들었었어요. 강서구 쪽에서 노크라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들어보신 적도 없죠. 그냥 뭐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 몇 번 나오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, 어젠가 그제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, 배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돈만 까먹은 거야, HY는. 이처럼 그 신규 브랜드가 배달업에 뛰어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, 현재로서는. 양강구도가 완전 너무 강하게 굳어버려서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메리트 있는 매물 같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그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정부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. 니네 온라인 플랫폼이 니네 너무 많은 영업률, 이익률도 너무 높고 인건비 너무 조금 쓰는 것 같아, 이러면서 자꾸 쪼고 있죠. 너네 그리고 자꾸 소상공인 괴롭히잖아. 그러면서 규제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. 이게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.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,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. 그죠?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늘릴 만큼 늘려놨어. 물론 아마 그 플랫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두 해 안에 퀵의 영역까지 잡아 먹으려고 들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퀵에서 하는 뭐 소형, 대형 막 다 있잖아요.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하고 같이 실을 수가 없으니까 쉽게 건드리지 못하겠지만, 소형, 서류,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넘어올 수도 있다. 왜냐면 퀵은 엄청나게 그 수수료율도 높고 가격도 안 싸죠. 근데 뱀이나 쿠팡이 작정하고 가격 후려치면 퀵사 다 망할 수 있어요. 일대가 지금 뭐 좀 많이 위축된 것처럼 퀵판마저 먹어버리면 분명히 그 더 커질 여지는 있지만, 어쨌든 결국은 이게 사람 장사다 보니까 수익성이 어느 순간 벽에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, 이게 장래가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게 있죠. 뭐 IT나 그 외의 사업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만, 결국은 사람 장사인 배달은 그렇게까지
커지기가 쉽지 않다. 뭐 이런 단점이 있어요. 그래갖고 그때 언론에서는 인수에 이제 뛰어들 법한 회사로 이제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, 하나가 중국 회사고 하나가 우버고 하나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. 까먹었어요. 근데 이게 국내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?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신한은행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신한은행은 실제로 배달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죠. 정부 지원을 받아서 땡겨용가 뭐 하고 있을 거예요. 그것도 하고 있고, 그리고 네이버는 예전에 안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가 당일 배송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지금은 그 한진, 대한통운 뭐 요쪽 네, 같은 회사죠.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제 당일 물건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기들이 그 택배 물건 실을 때 같이 실어가지고 나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내 기업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솔직히 조금 확신은 서질 않습니다. 왜냐면 정부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기업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. 이 진짜 멱살 잡히면 그냥 깨갱하면서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엊그제 이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,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안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. 왜냐면 아직까지는 뽑아먹을 게 많이 있거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.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. 근데 지금 DH가 다른 국가에서 하는 배달업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곧 그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, 이거를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.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다가 어쨌든 뭐 이런 가십거리도 저희가 좀 다뤄야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. 우리한테 돈 주는 놈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매각설이 계속 나왔었어요. 사실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아직은 엑시트하기에는 조금 단물이 좀 많이 남아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쿠팡이 너무 그 맹렬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. 돈 잘 벌 때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자,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.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배민이 먼저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면 배민도 쿠팡한테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. 물론 쿠팡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쉽게 쿠팡을 제끼지는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배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. 뭐 아마 이렇게 기사 하나 던져놨으니까 또 몇 달 조용할 거예요.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것도 없고, 그리고 매각을 하려고 하면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. 자기네들 직접 매각 안 한단 말이야. 회사를 선정해서 야 매각 좀 해와,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직 시작도 안 했고, 뭐 가격도 어쨌든 4조 1,300억보다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아직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내일도 행복하십시오. 오빠.